다시 한번 또 귀한 강연을 해주신 우리 양정무 교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가 준비된 이런 질문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께서 궁금하거나 또 물어볼 게 있다면 손 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난처한 미술 이야기 이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이게 많은 분들이 어떤 계기로 이 시리즈 책을 집필하게 됐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제가 전공은 이제 미술사를 전공을 했는데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역사학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전공이 같습니다. 안 좋은 건가요? 통섭을 못했어요. 계속 미술사만 공부했는데요. 네. 혹시 주변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마 역사학도가 여기에 와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역사학자들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꿈이요? 예, 그게 뭐냐면 통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원시 고대에서부터 현대사까지 한 연구자가 자기의 관점으로 꿰뚫는 여러 사람이 써도 되는 거지만 내가 썼을 때 나의 목소리가 담긴 역사에 대한 나의 해석을 학자로서 쓴다. 이거 굉장히 설레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멋있어요. 제가 약간 겉멋이 들어서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아니 네. 대학교 때부터 통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예, 미술사로 통사를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준비를 나름대로는 조금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까 지금 브리티시 뮤지엄, 내셔널 갤러리 그리고 영국의 을 대표하는 테이트 모던.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네. 뭐 학부 때도 한국에서 공부할 때 박물관 미술관을 좀 자주 갔지만 영국에서는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혼자 있으니까 시간도 많고 거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뭐 다행이죠. 제가 공부하고 있던 런던 대학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브리티시 뮤지엄하고 직선거리 100m였어요. 그래서 갈 때도 들렸다 가고요. 올 때도 들렸다 다시 들려서 집에 갔습니다. 결국 제 전공은 베네치아 르네상스지만 그리스 조각이라든지 이집트 미술 이런 것들을 조금 눈여겨봤고 관계된 행사가 있으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개 교수 이집트 조각 특강 하면 앞줄에 앉아서 뵈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무료 강의여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이 좀 있었고 이게 이제 출판사의 요청과 함께 잘 이렇게 어우러져서 조금 이게 이런 얘기도 어떨지 모르지만요. 이 교수들은 65세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생각했어요. 55부터 쓰자. 네.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하면 10권 써서 정년할 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요. 네.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지금 거의 그렇게 지금 이게 나이가 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체력적으로 출판사와 관계돼 갖고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한 거는 다행인데요. 목표는 제가 2016년에 1권을 냈는데요. 이 충북 교육도서관에서 저한테 이 토크 콘서트 얘기했을 때 네. 제가 8권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특별판. 그래서 몇 권이라도 갖고 와서 오늘 막 이렇게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시죠? 책이란 게 원래 잘 안 되는 거. 지금 바로크 미술 17세기 우리가 잘 아는 화가들 뭐 루벤스라든지 렘브란트, 벨라스케스의 삶들을 역사와 함께 최대한 잘 엮어서 쓰려고 했는데요. 지금 마지막 지금 이렇게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처음 섭외 받을 때 뭐 8월 때면 충분히 나오겠지. 네. 어쨌든 지금 막 노력을 하고요. 8권이 올해 나오고 조금 더 해서 2016년에 첫 권이 나왔지만 목표는 2026년에 10권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 듣다 보면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그러면 유년 시절에도 이런 미술에 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꼬마들도 와 있는데 사람이 글을 먼저 배우나요? 그림을 먼저 배우나요? 그림. 사실 저도 이렇게 그림을 먼저 배우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고 뭐 잘 그리지는 않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고 어렸을 때부터도 그런 일종의 뭐 그림 그리는 이런 거 굉장히 즐겨했던 것 같아요. 그림 그래서 잘 그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주변에 화가가 많기 때문에 잘 그린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네. 아실 거잖아요. 이제는 잘 그린다는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주의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렇게 교수님을 저는 이제 미디어에서 교양 프로그램에서 많이 이렇게 만났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술 이야기 또 이렇게 미술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 하실 때마다 굉장히 텐션이 업 돼가지고 혼자 막 이렇게 좀 즐겨 하시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 저도 함께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즐겁고 재밌더라고요. 이번 이 책을 쓰시면서도 뭔가 어려움 없이 좀 되게 재밌게 이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려움 같은 게 있었을까요? 유학 때 봤던 그 작품들이 지금 한국에 나들이를 온 거라서 저한테 너무나 반가웠고 그래서 사실은 책을 좀 빨리 썼죠. 그래서 약간 스피노프 버전처럼 특별호로 제가 이 책을 정말 설명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품들, 카라바조의 이 도마뱀한테 손가락을 물린 이 소년, 이 작품도 오고 이런 작품들 하나하나 저한테는 근데 일부는 제가 귀국한 후에 구매한 작품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은 잘 설명 못했지만 제가 아는 한 내셔널 갤러리라는 곳의 의미를 조금 정말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이 손님이 왔는데 환대를 어떻게 할까요? 잘 설명해서 그 작품들을 우리가 흠뻑 누리면 그게 뭐 저한테는 그 작품에 대한 일종의 예의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용기를 내서 이 책을 냈습니다. 그 출판사도 좋아했고요. 이게 엄청난 지원 없으면 나오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전시 끝나고 나오면 굉장히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6월 2일 날 오픈했는데 그 딱 중간 정도 7월 중순에 책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면서 작품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말씀 이어서 그 명화전에서 이렇게 관람하시면서 뭐 그동안 많은 작품을 보셨겠지만 특별히 이 특별판에서 안에 있는 작품들 중에서도 뭔가 더 난 이 작품이 더 좋아 좀 끌리는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작품을 좀 뽑아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은? 사실 근데 아까 질문했던 이 책 쓸 때 가장 어려웠던 거는 네. 적절한 시기에 책이 출판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조금이라도 팩트에 틀릴까 이런 조금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집중력을 갖고 해서 그래도 너무 늦어지지 않게 책을 출판했고요. 일단은 표지부터 이 작품 지금도 막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보죠 저런 거? 우리는 약간 좀 약간 조금 근데 네. 저 소년이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얼굴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귓볼을 보면 귓볼이 말려 있어요. 이 중간 여기 이 당시 그가 그린 젊은 청년의 모습들 중에서 귓볼이 말려 있으면 그 다음에 눈여겨 볼 게 눈 아래 약간 살결이 좀 두툼하면서 안쪽으로 깊게 패여 있어요. 그게 그렇네요. 카라바조의 모습이에요. 자화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재밌지 않아요? 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겠어요? 본인이 이제 그 표정을 지어야 되죠. 거울 보면서 맨날 이런 거예요. 네. 뭐 표정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연두바디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약간 문제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성적인 정체성에 좀 의심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좀 쟁점 같은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카라바조에 대한 삶을 안다면 그가 얼마만큼 뒷골목에서 불황과 같은 조금 그런 낮은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걸 놓고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 작품을 누가 사요? 그 당시 엘리트 계층들이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중에 상당수는 성직자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하는 말이 소년이로 황난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문은 이루기 어렵지만 삶은 빨리 간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저기 보시면 꽃, 과일 그리고 손가락을 물리는데 손가락을 이제 물린다라는 것도 굉장히 성적인 겁니다. 삶을 누렸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작품, 이 카라바조주 작품 특히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 세미 누드 작품들이 조금 등장하는데 네. 그런 걸로 보시면 굉장히 좀 매혹적이죠. 그러면서도 유혹과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향유나 이런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성찰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에도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티치아노의 작품. 우리는 요즘에 티치아노 잘 모르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화가들이 다 롤 모델로 삼았던 굉장히 중요한 화가의 그림이 네네. 또 우리를 찾았죠. 한 여인이 이런 계단에서 우리를 탁 마주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예. 네. 그게 왜냐면은 도판이나 이런 데로 보면은 칼라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직접 정말 보시면 색채가 비묘해요. 굉장히 다양한 그 페인트 레이어라고 할까요? 색을 입혀서 직접 보지 않으면 그 색깔을 느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화가들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흥분되죠. 요거 어떻게 색깔을 냈을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화가들이 좋아하는 화가였어요. 그 작가의 작품이 또 우리를 왔죠. 네. 그래서 그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전시였던 것 같아서 그 화가들보다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않으세요? 정말 이 작품 이런 작품 앞에서 한번 마주친다는 거는 행복한 거죠. 네. 그 말씀해 주신 그러면 두 작품을 그러면 꼽아 주신 거네요. 네. 네. 저 손가락 지금 물려갖고 근육이 다 올라선 그 디테일도 한번 보세요. 네. 갑자기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과일이 있는데 과일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 안에 과일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도마뱀이 손가락을 깨문 거죠. 너무 놀라서 소스라치게 하는. 당시 기록에는 놀라서 비명 소리가 들릴 것 같아. 약간 과장이지만 네. 그런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네. 이 책을 또 이렇게 보시거나 우리 교수님이 강연해 주신 그런 설명을 또 이렇게 보면 진짜 이거 비슷한 얼굴이 있는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또 만나볼 수 있거든요. 뭐 특히나 뭐 메두사 그 목이 그 맞죠. 잘렸는데 얼굴이 또 이제 이 얼굴이더라고요. 예, 자기 자화상입니다. 예. 메두사 얼굴. 신기하더라고요. 네. 그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귓볼이라든지 이 얼굴 그 눈 아래 미습이 똑같습니다. 근데 메두사는 목이 절단돼서 죽는 모습이라서 네. 비명 소리가 더 강렬하죠. 네. 근데 그거를 자기 얼굴을 또 이렇게 그리죠. 그러면 이어서 그 이 명화전에 또 이렇게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남겨주신 게 있는데요. 그분의 좀 질문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명화전을 관람했는데요. 토머스 로렌스의 찰스 윌리엄 램트 레드보이라는 작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책의 모든 작품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나 이 작품이 빠져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교수님, 왜 이 작품을 빼놓으신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까? 예. 제가 본의 아니게 말씀드렸네요. 예, 제가 귀국한 후에 내셔널 갤러리에서 구매한 작품입니다. 그게 올지 깜빡 놓쳤어요. 예, 지금 제가 이거 한번 넘기면은 그래서 갖고는 왔는데 네, 미소년이 예, 아마 우리가 소공자 소공녀 할 때 한번 떠오르는 온 몸에 뭐를 입고 있냐면 벨벳 옷을 입고 있는 저 모습입니다. 야, 이거 진짜 멋지지 않나요? 정말 멋지죠. 네. 근데 저런 포즈를 제가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번 할까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예, 우리 손민수 아나운서분이 하시니까 더 멋있는데 저 포즈는 저 소년이 신분을 얘기하죠. 귀족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온몸을 그릴 수 있고 저렇게 우아한 자세로 7살 소년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요. 귀족 자제분 이 이후에 백작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자제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네. 한 가지 참고로 저 그림을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저 소년은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여러분 왜 저 그림을 그렸는지 아시겠죠? 아버지로서 이제 혹시 이 아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저런 귀족 귀자제분들은 저렇게 초상화를 그립니다. 근데 지금과는 굉장히 좀 다른 또 그런 목적으로 초상화를 남기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그 토마스 로렌스의 필치 화가에 의해서 이 아이는 생을 일찍 마감하지만 이렇게 명작으로 우리 앞에 남게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도 재밌지만 더 재밌는 거는 왜 카라바조가 파격적인지 그리고 카라바조는 왜 서민적인지
로렌스는 왜 귀족적이고 그 귀족적인 아이를 기품 있게 표현하려고 했는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사학자들은 이런 걸 재밌게 봅니다. 하나하나의 작품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계층이나 계급, 젠더 같은 것들, 성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미술 보는 재미가 있죠. 이런 거. 그래서 꼭 한번 전시가 마음에 들어, 모든 전시가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전시에 갔더니 작품이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과 비교되는 다른 작품 아니면 그런 거와 대조가 되는 한 작품 정도를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비교해 보면 미술 보는 안목이 더 이렇게 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일종의 우리가 음식도 페어링이 있잖아요. 이렇게 짝을 맞춰보는 것들은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업이 됩니다.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술 이런 예술을 우리가 왜 이렇게 접해야 되고 왜 배워야 하는지 요즘에 뭐 바쁜 현대 사회에서 아유 내가 지금 이 미술 작품 볼 시간이 어디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미술을 배우고 뭐 미술을 향유한다라는 또 말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즐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면서 정말 우리가 미술을 아니면 각자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본인이 사랑하는 그 영역을 이렇게 정당화한다라는 거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죠. 음악 없는 하루 어떠세요? 음악 없는 하루요? 예. 글쎄요 좀 우울하고 따분하고. 근데 왜 미술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이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예, 사실은 이제 미술이 없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무채색으로 단조롭게 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네네. 항상 미술이라는 것이 너무나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존재감을 우리가 모르는 산소처럼 편하게 생각하지만 그 만약에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 똑같은 색, 똑같은 복장으로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거는 정말 감옥같이 답답한 세상일 겁니다. 모든 변화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그 세계가 미술 안에 있죠. 예, 그리고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게 높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보여서 재밌다고 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 삶을 사는데 크게 도움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게 공감하는 능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좋은 걸 보고 좋게 느끼고 네. 안 좋은 걸 보면 안 좋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화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개별화되면서 파편화되면서 멀어지는데 미술은 그런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이런 작품 보면서 얘기하면 즐겁잖아요. 즐거워요. 네, 그래서 미술은 서로 소통의 장도 되고 우리 네. 삶을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네. 미술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죠. 예. 네,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 작품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어떤 생각으로 이걸 그렸을까라고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 조카를 좀 떠올려봤어요. 조카가 이제 5살 됐거든요. 그림을 막 그려요.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도아야 이거 뭐 그린 거야? 하면 이거 기린이야 하면서 이거는 뭐 삼촌이야 아빠야 엄마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는데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거를 그린 거구나 하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공감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 점에서 이래서 미술에 또 매력이 있구나라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드라마 놓고는 1시간, 2시간씩 얘기하는데 왜 미술 부부 갖고 안 될까요? 네. 조금 연구를 하시고 네. 네, 우리가 좀 대화하는 법을 조금만 그러게요. 배운다면 네. 미술도 충분히 우리들의 대화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뭔가 대중화가 조금 안 됐나? 뭔가 미술 얘기하면 얘 조금 잘난 척한다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가볍게 봐도 되는데.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저렇게 봐도 등장하는 소년들의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것들 보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쉽게 접근하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100개의 음악을 들으면 다 좋아하나요? 아니죠. 그럴 수 없는데 네. 어떤 박물관, 미술관 가서 모든 작품이 나한테 의미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쭉 보시고 한두 개라도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찾아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고 그냥 감상하고 거기다 말 걸어오는 작품 있으면 그런 작품하고 대화하면 되지 모든 작품을 내가 보고 공부할 거야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박물관 미술관은 시민들의 고급스러운 휴식처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 박물관 미술관에 미술품만 있는 게 아니라 카페, 도서관, 영화관도 있습니다. 예, 네. 시청각실에서 무료 영화도 보여주고요. 그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내는 그 세금으로 최고의 문화를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곳이 박물관 미술관이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화가는 레오나르도 도하. 네, 아, 저의 그 예, 예. 조카인데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화가 그리고 그의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저는 이게 명확하게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많은 작품들을 보고 또 그걸 설명해야 되고 그것들을 또 이제 그 왜 좋고 왜 이게 의미를 지니는지를 항상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약간 위치에 있긴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관심사가 자꾸 좀 옮깁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작가가 자꾸 바뀌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저한테 좀 의미 있는 작가라면 제가 막 바로크 미술을 이렇게 끝냈고 이런 얘기는 작가 콘서트에서 이제 해야 되죠. 예. 제가 박사학위 그 소위 말하면은 심사할 때 통과해야 될 시험 중에 스페인 바로크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스페인 미술을 이렇게 3시간 동안 시험 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미리 한번 그 스페인을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스페인 미술은 어깨에다 좀 힘 좀 주고 내가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스페인 미술 공부 안 하는 지가 한 20년 대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꺼내놓고 공부하니까 감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급히 올 2월에 시간을 내서 마드리드에 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마드리드와 세비야 이런 쪽을 다니면서 옛날에 뭐 정말 대학원 때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면서 이번 그 책을 썼는데요. 특히 남부 세비야에 가서 혹시 그 미술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그 세바스티아노 무리오라는 작가, 벨라스케스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작가입니다. 그 수르바란과 함께 있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현지에서 봤는데 여러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크고 아름답다. 쉽지 않죠. 예. 원래 크고 아름다우면 라파엘로거든요. 근데 정말 엄청나게 그림이 사이즈가 크면서도 우아한 그림을 무리오라는 작가가 그렸다라는 것을 현지에서 이제 보게 돼서 요즘에는 그 작가를 굉장히 우러러보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좋은 작가들이 많지만 지금 네. 이 순간에는 저는 스페인 17세기 대가 무리오에 약간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리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무리오. 무리오. 예. 정확한 이름은 에스테판 무리오입니다. 에스테판 무리오. 예. 네. 무리오 한번 되게 돌아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한번 쫙 보세요. 우리 교수님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아하는 화가 그리고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좀 말씀드리면은 네. 그 스마트폰으로는 감상이 안 돼요. 그림이 엄청 커요. 그리고 다 종교화들인데요. 독특한 느낌을 주시면서도 네. 굉장히 우아한 그런 궁금하네요. 굉장히 정말 좋은 그림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왜 역대 미술사학자들이 그렇게 그를 추앙했는지를 저도 새삼 이번에 직접 작품을 보고 알았습니다. 네, 지금 급하게 다들 지금 스마트폰만 보고 계세요. 검색 이따가 이제 잊어버릴까봐 미리 검색을 해두시고 혹시라도 질문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미술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인데요. 일단 반갑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교수님 혹시 지금 바로크 미술을 지금 쓰신다고 하셨는데 현대 미술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왜 그렇게 여쭤보냐면 처음에 이제 강의 시작하실 때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제 각각의 이제 패권을 갖고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패권을 갖고 있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이제 강대국에 대한 이제 뭐 큰 박물관도 있고 역사의 흐름에서 봤을 때는
한 번쯤 이제 미술사에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나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10권을 맞춘다고 하시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이 책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방금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저한테 또 요청하는 바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10권은 제가 거의 구상이 되어 있고 초고도 나와 있습니다. 9권 얘기를 해드리면요, 9권은 귀족과 미술입니다. 우리가 신분제가 해체되기 전에 미술이 어땠는지는 9권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로코코. 우리가 미술은 제가 잠깐 귀족들이 누리던 세계였다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귀족 사회가 해체되고 나서 우리가 미술이 귀족 사회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9권에서 좀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실 사회에서 미술이 어땠는지, 영국 왕실, 스페인 왕실도 다시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유럽의 왕실 속에서 베르사유 궁, 여기서 미술이 뭐였나 이런 얘기를 9권에서 얘기를 하고요.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10권에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10권의 일부는 프랑스 혁명과 미술, 거기서 이제 인상판까지 다루려고 하고요. 2부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디냐면은 베를린과 비엔나를 중심으로 그 유럽의 강자로 등장하는 독일이 어떤 미술을 했는지를 이제 2부에서 보고요. 거기서 이제 크림트 이런 사람도 나오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독일 표현주의 굉장히 강렬한 그림들을 얘기하고요. 문프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3부는 뉴욕과 미술입니다. 뉴욕이 어떻게, 미국이 어떻게 현대 미술의 이 권위를 얻게 됐는지가 거기서 얘기되고요. 마지막 10-4장은 한국 현대미술입니다. 제가 원래 빌드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인데요. 모든 이 책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10-4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한국 미술은 어떻게 이 역사의 파고와 대응하면서 현대를 이끌어 왔는지를 지금 그 작가는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윤영근 선생님 전시하고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최대한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한국 미술사학자입니다. 결국은 제가 서양 미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한국 작가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없지만 현대 문명 또 근대 문명 속에서 한국 현대 미술이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는 물론 더 많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고민해왔던 여러 의식과 담아서 10-4장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마무리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잘 됐을까요? 저도 궁금했던 그 질문이었는데 대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네, 저쪽 오른쪽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그 최악이요. 화가나 미술품이 뭔지 궁금합니다. 최고에서 이제 반대인 최악.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악의 제가 그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최악의 전시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 원래 10-2장에나 3장에 등장하려고 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히틀러가 기획한 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퇴폐 미술전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미술은 누구의 눈에 의해서 피카소가 보기에는 최악의 미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린 독일 표현주의. 우리가 생각하는 아방가르드 실험 미술은 다 뭐라고 본 거예요? 퇴폐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 추상 미술을 보면 어떨 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추상 미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양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추상 미술이 우리 사회 속에 또 있는 거고 그 스타가 지금 청주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윤영근 선생님 아니에요? 그 작품을 좋아하는 RM도 있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런 작품들 이해가 좀 안 되면 다 누구의 눈에 의해서 히틀러와 히틀러 주변 사람들이 시연하는 모든 미술품들을 다 묶어서 퇴폐 미술전을 했고요. 거기에 작품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서는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살을 또 하고 그림들이 폐기되고 그런 일이 있었죠.
나치의 광기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미술로 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퇴폐 미술전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그 작품들은 현대의 실험적인 정신을 보여준 작품으로 다시 재평가는 받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작품을 최악으로 낙인 찍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실제로 나치에 의해서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놓고 본다면 글쎄요, 최악의 작품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설정하려고 했던 역사적 순간이 있었고요. 그런 순간마다 예술가들은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술은 우리의 다양성을 측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 미술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추상 미술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표현이라고 놓고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상이 좀 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도 또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뭐 중간중간에 그 답변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저를 계속 힐끔힐끔 이렇게 보시면서 나 이제 끝나가니까 빨리 도와줘. 너무 좋. 네, 이렇게 또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시겠고요. 자, 이제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 내셔널 갤러리 혹시 직접 다녀와 보신 분 계십니까? 아까 좀 손을 들어보신 것 같은데 와 진짜 많이 정말 많이 갔다 오셨네. 계시네요. 네. 진짜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십니다. 질문을 갑자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미술과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중에 또 아까 그 어린 친구분들도 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라는 게 좀 있을까요? 미술과 관련해서 너가 좀 꿈을 꾼다면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생각과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과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요. 정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입시와 공부이긴 할 텐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미술을 조금 멀리하고 아니면 교과에서 조금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요. 미술은 인간에 대한 관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학생들한테 얘기인데요. 그 사실은 뭐 우리 모두의 조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뭐 마지막 이런 기회에 호기심? 호기심을 계속 갖고 미술도 그 호기심의 범위에 꼭 넣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을 좀 놓치면 삶이 좀 이렇게 무기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술 너무 그 미술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굉장히 흥미로운 호기심을 유발하는 세계라고 생각하시고 좀 눈여겨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난처한 미술 이야기를 시리를 딱 보면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귀한 강연과 또 이야기를 전해주신 양정목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